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입니다. 박용진입니다. 오늘 왜 얼굴이 좀 눈이 좀 쾌하세요? 축구 봤습니다. 보셨구나. 이란전도 보고요. 이란전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콰도르전도 보고. 보고. 이야, 잘하셨네요.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얼굴이 좋으신 걸 보니까 안 보신 듯? 저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자다가 막판에 한 15분 정도 봤는데 그러셨어요? 아유 가슴 졸이더라고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박용진은 보셨다니까. 다 봤어요. 네. 어떠던가요? 우리 어린 선수들. 처음에 에콰도르 선수가요. 예. 골대 맞출 때 이기겠구나. 그 진짜로 그런 징크스 있죠. 있어요. 있는데 네. 그 대부분 게 맞아요. 먼저 골대를 맞춘 팀이 져요. 그래요. 네, 이란전에서도 서로 맞췄거든요, 한 번씩. 근데 이란이 먼저 맞췄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참 잘했어요. 잘했고, 예. 이제 우리 선수들이 보니까 제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종이 달라요. 우리하고 같은 인종이 아니에요. 인종이 달라요? 네, 그래서 축구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갖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보통을 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슨 아르헨티나를 만난다, 브라질을 만난다 이러면 죽음의 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아요. 지금의 그 어린 선수들, 지금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강국인데라는 생각이에요. 자신감.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뭐 골프 잘 치죠, 그다음에 뭐 한류 BTS 잘하죠. 네. 뭐 야구도 잘 던지죠. 유현진 선수 정치만 잘하면 되겠구나. 제가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매를 맞겠습니다. 예.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시는. 자, 그러면 재미삼아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우승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바람들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데 재미로 몇 대 몇 예상하시는지. 결승전. 예.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한테 졌어요. 에콰도르. 아니요. 우크라이나한테. 우크라이나한테요. 뭐 친선 경기인가 이럴 때 지역 예선에서인가 졌어요. 근데 비등비등 할 텐데 저는 뭐 난타전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3대2. 3대2로 이긴다? 이긴다. 저는 2대1로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렇죠. 아르헨티나전 이기면서 저는 그 상승세를 확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프랑스한테 1대0 지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저였는데 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정말 아르헨티나 대단히 강팀인데 이기면서 이 정말 뭔가 신화를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결승 올라간 건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상 처음이니까 그렇죠. 정말 일 낼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파 반성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새벽 3시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 경기를 우리가 새벽 3시에 봐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유럽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유럽에서 이 시간대가요. 제가 우리 시간대 딱 다른 나라를 봤더니 파리 기준으로 오후 6시예요. 유럽 쪽은요. 예. 거긴 축구 보기 좋죠. 폴란드는 몇 시예요? 지금 대회가 열리고 똑같이 있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유럽은 거의 이제 파리 기준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하면은 한 뭐 10시나 9시 정도만 해줘도 그렇죠. 이게 되는데 그 남미 쪽이요. 그 시간대 우리랑 딱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상파울로가 낮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축구 보기 좋죠. 우리만 왜 이러냐. 이게 축구 변방이니까 우리 선수들은 이미 인종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도 사실은 웬만한 그 피파 주간 대회에서 16강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예 그 동아시아 쪽에 사람들은 축구 보지 마라. 새벽 3시에 무슨 무시하는 것 같다. 기분 엄청 나빠요. 저 그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네.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 요즘 3일에 한 번씩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놀래니까 죽겠어요 지금. 우리 오늘 뭐 뉴스닥이고 뭐고 축구 얘기나 더 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이야기하는 모처럼 희소식이고. 잘해야 하는 건 정치도 있지만 경제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정정할 거는 프랑스 아니라 포르투갈한테 졌어요. 우리. 그 생각 맞아요. 완벽한 우승 후보팀이라고 돼 있었는데 일찍 집에 갔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가 결승 올라갔다는 거. 이게 팩트고 오늘의 가장 기분 좋은 소식. 여러분 몇 대 몇 할지 그냥 재미로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니까 한번 걸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뉴스닥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상일 전 의원님. 네. 홍문종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잘 알죠. 잘 최근에 아세요? 뵌 적은 없습니다. 홍문종 네, 의원 기자 때부터 잘 아니까. 네. 탈당 진짜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하실 가능성이 꽤 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결심이 이제 쓰시니까 이제 어제 나오셨나요? CBS. 네, 어제 출연했습니다. 네. 탈당 시사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고 개인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난다면 사실은 뭐 7, 8월에 끝날 수도 있어요. 대법원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거. 그건 또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입은 확정이 됐고 국정농단 관련은 대법원이 아마 7, 8월에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대법원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형이 확정이 되고 재판이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보수층에서 지금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교도소에 계신 지가 지금 다른 전직 대통령보다 훨씬 오래 계시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연말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또 모일 수 있겠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신당이 출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지금 내다보고 홍문종 의원이 미리 포석을 던진 거다. 네, 그렇죠. 홍문종 의원은 이미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천받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법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 그러니까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때문에. 그런데 뭐 공천 때까지 기다리실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애국당이 뭐 조원진 의원이 이끄는 그 당이 있고 거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적극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홍문종 의원 생각도 그쪽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게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홍문종 의원이 정확히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그거 잠깐 준비됐습니까? 예, 듣고 가죠. 한국당의 기천명의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탈당 선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당가를 모릅니다. 근데 애국당 당가는 매일 불러요. 저는 한국당 중앙당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국당 중앙당사는 자주 갑니다. 제가 어디 당원입니까? 저는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한국당 당가는 몰라요. 애국당 당가는 알아요. 라임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태극기 집회에서 하시던데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이상일 의원님의 전망대로라면 이 흘러간 물로 바가지를 담아서 물레방을 돌리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흘러간 물 정도가 아니고 그냥 증발해버린 물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과거 권력을 지금 다시 향수하는 거 아니냐? 지나간 권력? 이른바 친박으로 불려지던 세력들, 네가 진박이냐 내가 진박이냐 하던 사람들 사실은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고 무릎 꿇어야 되고 한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패족입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온몸으로 미안함을 표현해야 된 상황에 자기 공천 문제를 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을 또 이렇게 앞세워서 혹은 그 전직 대통령이 이름을 팔아서 뭘 도모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늘 어디 가서든 하는 얘기인데요. 사법부는 과거 문제를 판단하고요. 행정 권력은 오늘의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입법부, 정치는 미래의 일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법을 만들면 앞으로 그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분들한테 무슨 미래를 지금 논의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우 실망스러운 거고요. 저랑 마침 교육위원회 같이 계세요. 계속해서 그 한유총 편들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정치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면 저는 뭐 2번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러면 일단 탈당은 할 것 같다는 쪽. 이미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인터뷰하면서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수겸장? 왜냐하면 동참하는 의원이 몇 명 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답을
안 하시고 없으니까. 또 언제 실행하실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뜻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칼은 뽑지 않고 칼집에 있어야 남들이 아, 긴가 보다 그래서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하반기 되고 선거가 임박해지면 그러니까 정기국회 끝난 시점 뭐 이때부터는 굉장히 움직임이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정말 뭐 크리스마스 때쯤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면 굉장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당 쪽으로 뭐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다 하면은 확 모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양다리 걸쳐놓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분위기가 더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당위의 문제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또 분열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홍문종 의원을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제 한국당의 미래와도 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봤고 오늘 뉴스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한가부터 보죠. 박용진 의원. 예, 저는 한유총을 뽑아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이네요. 네, 제 뉴스닥에. 전문 분야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한유총. 최근에 한유총이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또 서울시 교육청이 했던 그 한유총에 대한 해산 절차에 대한 불복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그리고 여론의 관심이 조금 잦아지고 국회에서 관련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니까 곧바로 반격하는 국민을 상대로 혹은 정부를 상대로 반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어떤 반격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개학 연기 투쟁이라고 본인들은 그랬죠. 개학 연기 투쟁에 된서리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었느냐면 두말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따라서 그 에듀파인 도입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에듀파인 의무 도입. 네, 수용을 그런데 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그 정부가 얘기했었던 200인 이상은 올해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100% 다 가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투명 회계에 정착에 노력 같이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이거는 월권이다. 이건 우리에 대한 탄압이다. 재산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박용진이 낸 그 유치원 3법 그거 통과도 아직 안 됐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쓰라고 강제하냐. 유치원 3법이 아직 패스트트랙 위에 올라가만 있지 통과 안 됐는데 왜 우리가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해야 되느냐. 이건 무효다. 그렇습니다. 소송이 냈어요? 소송을? 그래서 소송을 이미? 냈습니다. 그게 아주 이제 황당한 일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더라도 그냥 맘먹고 통과시키면 하면 언제든지 돼요. 시킬 수 협의하고 있는 거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시간 끌어주니까 한유총 용기 100배에서 그렇구나. 이거 분위기는 좀 더 반전되고 자유한국당으로도 이렇게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고 하고 하니 이거 잘하면 국회에서 엎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제가 유치원 3법을 내고 이걸 논의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본인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막 펄쩍 뛰던데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소울메이트예요. 너무나 한유총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주고 정치적으로 디펜스해주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데 그 정치적인 어떤 빌미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요. 이제 딱 2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6월 25일이면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어요. 그냥 자꾸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교육위원회가 큰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분들 빨리 국회로 돌아오셔서 이거 2년 법안도 아니잖아요. 유치원 3법은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으니까 뭐 논의조차 불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지금 한유총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유치원장들이 개인적으로 뜻을 모아서 하는 거다. 한유총하고 상관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도 그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한유총 이름 걸고 어차피 소를 한유총이 대신해서 내주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하한가, 한유총 또 오랜만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하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청와대 경제팀을 좀 고르고 싶어요. 청와대 경제팀. 우리 정부에 있는 경제팀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취임 2주년 때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 총체적으로 성공적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경제부총리도 한국 경제가 나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하셨는데 이제 지금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제 경제 하방 위험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 빨리 추경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470조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예산 아닙니까? 예. 그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가운데 예산 집행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조 7천억 원의 추경 급하다고 하는데 일부는 뭐 그 추경안을 보면요. 꼭 필요해서 처리할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그 산불과 관련해서 재해 그 피해 추경? 구제하고 하는 문제. 또 뭐 미세먼지는 뭐 국민들이 다 원하니까 예. 사실은 그 미세먼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때 더 많이 편성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좋아요. 미세먼지 대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런데 추경에 다른 것들 보면 뭐 국민체육관을 짓는다. 이런 데 돈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일자리, 공공 일자리 만드는데 그 추경을 쓰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액수도 많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추경 요건에도 잘 해당이 안 돼요. 그거 쓴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어요. 경기장은 뭐예요? 무슨 경기장? 체육관 짓는 거. 곳곳에 체육관 많이 짓는. 곳곳에? 예. 그 예산이 한 250억인가 돼요. 그래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년 선거를 겨냥한 뭐 일종의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제 경제 어렵다 이런 인식을 한 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얼마 전까지 경제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들 보면 우리 현실에 대한 판단이 정말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축구팀 정말 잘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잘해야 할 것이 정치 말고도 경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전망 브리핑하면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이제 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상일 의원은 그럼 전까지 좋다고 했던 건 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다. 박용진 의원. 사실 그 윤종원 경제수석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추경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 얘기예요. 방점은 거기다. 제가 제 기억에 아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마 추경 때가 아니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 놓쳐서. 그러니까 민주당 그 당시 야당인 저희 민주당이 그거 여러 가지 이제 그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면서 늦게 통과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말씀은 추경은 타이밍이다. 매우 이 타이밍이 중요하고 적시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였을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은 윤종원 경제수석도 그 얘기인 거고 추경을 제출한 지가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정조차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가슴 답답하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갔더니 철렵질하고 있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야당을 보면서 전 답답해요. 저는 제가 여당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면밀히 따지는 게 제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죠. 이상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을 편성해라 이러니까 그냥 관료들이 옳지 이때다. 우리가 원하던 거 지난번에 잘린 거 한번 이거 다 밀어넣어보자 이러는 경향들이 있어요. 야당 때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찾아내서 이런 건 좀 뺍시다. 추경에 원래 이거 맞게 취지에 맞게 합시다 해야 되죠. 그러려면 야당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해야 돼요. 밖을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조 7천억 너무 많다. 그중에 이거 체육관은 빼도 될 것 같으면 빼고 넣고 이걸 하자는 말씀.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야당도 동의한다라고 하는 재해와 관련된 피해 보상과 관련된 거, 미세먼지와 관련된 거, 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거 이것만 하고 나머지 그 관료들이 밀어넣었던 것들은 다 제하자. 얼마나 좋아요. 이상일 의원님 들어와서 진짜 해주셔야 듣고 보니까 진짜 그거 아니다 싶은 거는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저는 거예요. 뭐 국회가 빨리 정상 가동돼야 된다는 데는 뭐 생각이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청와대 경제팀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지금 추경을 빨리 집행한다고 해서 경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는 잘못 짚었다. 거죠. 추경 보기가 왜냐하면 아니라. 이미 470조 예산도 빨리빨리 집행해서 많이 썼는데 경제 좋아졌습니까? 근본적인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한 거죠. 우리 지금 제조업 일자리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30대 40대 일자리 1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소위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제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이 굉장한 부담으로 오니까 지금 법인세도 작년보다 훨씬 덜 거치고 있습니다. 왜? 기업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일자리는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해야지. 추경 6조 7천억 냈으니 이거 빨리 집행하게 해달라. 물론 급한 거 해야죠. 그 국회 정상화에서 야당도 딱 선별해서 할 건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추경 국회가 정상화 지금 거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일 먼저 추경안 처리했다. 아니 우리 3, 4개월 뒤에 경제 좋아질 것 같습니까? 자, 박용진 의원님. 네. 근데 뭐 오늘 또 이제 나온 게 5월 달에 취업자 증가폭이 25만 9천 명, 올해에서 20만 명대를 회복하고 다시 취업자 숫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거라면 비판을 할 거 하더라도 도와줄 건 도와주셔야죠. 추경해갖고 되겠냐?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0.01%밖에 안 돼. 그만큼이라도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추경 가지고만 된다고 얘기한 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추경이라도 해보자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경기 회복세를 좀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도움 주는 건 안 하고 채찍질만 하고 모진 소리만 하고 막말만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느냐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한 말씀 더. 예. 지금 본질은 놔두고 격가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본질이 뭡니까? 정책 잘못이에요. 잘못된 정책 시정하는 게 우리 경쟁력 살리는 거고 기업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제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29% 올렸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정상화되면 아마 추경은 처리되겠죠. 근데 그 추경에 목매는 정부가 정말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시각이 여야의 시각이 지금 이렇게 다른 상황인데 경제를 바라보는 상한가가 뭔지 또 잠깐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팀을 찍고 왔는데 시간 없어갖고 제대로 못 하고 갔어요. 자, 오늘은 그래도 시간이 한 2분 남았어요. 그래요? 삼바 수사팀 상한가 이번 주에도 꼭 좀 올리고 싶다 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축구 선수들 인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검찰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하면 떡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떡값이나 받아 챙기는. 이거 비속어인 것 같아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떡값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제대로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정의는 부르짖고 거악 앞에서는 잠자고 그리고 작은 범죄만 작은 서민들만 이른바 잡아갖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삼성 때문에 떡검 소리를 듣던 검찰이 삼성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어서 딱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딱검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 딱검. 저는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잘하고 있을 때 과거 떡검 선배들과 다르게 정말 검찰의 본분이 뭔지 거악 앞에 잠자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 젊은 검사들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검찰 내부에서 저거 봐 쓸데없는 짓 한다. 왜 그 나서 갖고 검찰 힘들게 하고 뭐 경제 어렵게 하고 이런 얘기 듣고 이분들도 힘들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많이 뭐 한유총을 건들거나 뭐 재벌개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박용진은 언제까지 그렇게 작은 일에 매달릴 거야. 큰 정치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 괴로워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분들 칭찬해주고 싶고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돼서 한국 경제가 이제는 더 이상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뭐 특권, 반칙, 뇌물 이런 거 없이 한국 경제가 잘 나갈 수 있는 새 출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미셨으니까 이 정도는 말씀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오늘 이상일 전 의원 상한가는 김윤수 학생이었어요. 천안함 추모 티셔츠 만들어서 뭐 이견이 없는 정말 대견하죠. 김윤수 학생 어른보다 나은 것 같아요. 꼽아 오셨다는 거 전하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